안녕하세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철 회전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차시 동안 고정축에 대한 강철 회전 관련 이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표 예제 6문제 중 3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1.5를 지나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할 때 바퀴에 작용하는 R자 토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A는 10cm, B는 25cm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F1, F2, F3의 외력이 3개가 작용하므로 이 바퀴에 작용하는 R자 토크는 토크 1 더하기 토크 2 더하기 토크 3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토크 1, 즉 외력 F1이 만드는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그 크기는 R1, F1, sin 파이인데 이때 이 R이라는 건 회전축에서 이 F1의 힘의 작용점까지 나타내는 벡터가 바로 R1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R1 벡터와 F1 벡터가 지금 이루는 사이각이 90도이므로 sin 파이는 1이 됩니다. 즉 R1은 그 크기가 A이고 바로 힘의 크기는 F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보면 원래의 토크의 정의가 R 크로스 F이므로 R에서 F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그때는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토크의 부호를 양수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 외력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바퀴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면 부호는 양수를 쓴다라는 일반적인 방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 1은 플러스 A1 F1이 되고 그러면 토크 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2 F2 sin 파이 이렇게 되는데 F2 이 외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은 지금 이 점이므로 원점 회전축에서 작용점까지 가는 바로 이 벡터가 바로 R2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크의 크기 여기서도 R2 방향과 F2의 사이각이 90도이므로 여기서도 sin 파이2가 1이 되므로 여기서는 R2는 그 크기가 B 그리고 F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토크의 방향을 보면 R2에서 F2이므로 이 힘 F2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오른손의 네 손가락으로 감싸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방향까지 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타우2는 마이너스 B F2가 되겠습니다. 토크3 같은 경우는 이렇게 R3 벡터 크로스 F3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벡터의 사이각은 90도이므로 크기 R3 F3 sin 파이 3라고 하면 이 sin 파이 값은 역시 1이 되고 즉 여기서도 R3의 크기는 B이므로 B F3가 되는데 방향을 보면 여기서도 힘 F3는 시계 방향으로 바퀴를 회전시키려고 하므로 토크의 방향은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즉 부호로는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R자 토크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넣어보면 토크 1은 AF1 그리고 토크 2는 마이너스 BF2 그리고 토크 3는 마이너스 BF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A는 10cm이므로 0.1m를 놓고 F1에는 12N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지금 B 같은 경우는 그 값이 25cm이므로 0.25 곱하기 F2 같은 경우는 지금 10N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B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5 곱하기 F3는 9N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3.55 단위는 N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자 토크의 크기는 3.55고 그 방향은 마이너스이므로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성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반지름은 R, 질량은 라지 M,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I인 바퀴가 그림처럼 마찰이 없는 수평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퀴에 감긴 가벼운 줄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를 놓으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가속하고 줄은 바퀴에서 풀리며 바퀴는 각 가속도 알파를 갖고 회전합니다. 바퀴의 각 가속도 알파, 물체의 병진 가속도는 a, 줄에 걸린 장력 t에 대한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전축에 대해서 바퀴에 작용하는 토크를 보면 R 크로스 F인데 여기서는 외력이 장력 T밖에 없으므로 토크의 크기는 반지름 크기 곱하기 장력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지름의 방향과 토크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값의 사인값은 1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토크 자체가 우리가 I알파라고 하는 회전 운동 방정식을 한번 넣어보면 각 가속도 알파는 I분의 R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1번식이라 둡니다. 그럼 1번식을 보면 문제에서 반지름과 관성 모멘트는 주어져 있지만 지금 장력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알파도 지금 모르는 값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더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질량 m을 갖는 이 입자의 병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 스몰 m 이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아랫방향으로 mg와 연집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가속한다고 했으므로 R자 m은 mg-t 이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가속도 a로 정리하면 m분의 mg-t가 바로 2번 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물리량은 알파, a, t 세 개인데 방정식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세 물리량과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을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각 가속도 알파로 바퀴가 회전할 때 줄이 풀려 나가므로 바퀴의 이 끝부분의 병진 가속도는 a는 바로 라지알 알파라고 하는 병진 가속도 a와 각 가속도 알파와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병진 가속도는 바퀴 이태 위에서 한 점의 접선 가속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식을 3번 방정식이라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방정식이 연립할 텐데 3번 방정식에 1번, 2번 방정식에 대입을 한다고 하면 가속도 A는 m분의 mg-t 이고 라지 R에 알파 대신에 1번식인 R분의 RT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서는 장력만 미지수이므로 장력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장력 T는 1 더하기 I분의 mr의 제곱분의 mg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장력 T를 1번식과 2번식에 대입하면 병진 가속도 A와 각 가속도 알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좀 적어보면 가속도 A는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 분의 g가 되고 각 가속도 알파는 r 더하기 mr 분의 I 분의 g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고 질량이 라지 M인 균일한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의 수직이고 막대의 끝을 지나는 축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관성 모멘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I는 인테그랄 R제곱 dm 이걸로 풀 텐데 여기서 미소 질량 dm 같은 경우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물체이므로 람다 dx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람다 dx를 대입하면 인테그랄 여기서도 이 r도 물체를 x축 위에 뒀으므로 x제곱 람다 dx로 둘 수 있는데 람다는 상수이므로 람다가 나오고 인테그랄 x제곱 dx입니다. 근데 여기서 접근 구간은 바로 x가 0인 지점부터 라지 L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람다의 3분의 1 x의 세제곱 에서 접근 구간은 0부터 L입니다. 따라서 이걸 풀어보면 3분의 1 람다 L 세제곱인데 문제에서 선 밀도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선밀도는 전체 질량을 길이로 나눈 값이므로 람다 대신에 L분의 M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답은 3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평행축 정리는 i는 ICM 더하기 MD 제곱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ICM이라는 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의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보면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질량은 M, 그리고 여기서 이 라지 D라는 건 질량 중심의 위치와 새로운 회전축까지의 거리이므로 이 거리가 지금 2분의 L입니다. 그래서 2분의 L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건 결과가 3분의 1 ml 제곱으로, 풀이 방법이 다르더라도 첫 번째 풀이든 두 번째 풀이든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 대표 예제 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세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